기술은 차갑지만 그것을 향해 달리는 마음은 언제나 따뜻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탐험가의 서재의 하청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지식의 핵심을 파헤치는 시간이죠. 여러분, 혹시 인공지능 고속도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깔겠다. 이렇게 선언해서 정말 큰 화제가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래기술연구소의 조기용 박사입니다. 이게 무려 10조 1천억 원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는 프로젝트입니다. 게다가 대통령 직속 국가 AI 전략위원회가 직접 이끄는 그야말로 범국가적인 사업이죠. 와, 10조 1천억 원. 정말 대단한 규모네요. 그런데 인공지능 고속도로, 이 이름이 조금은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그 비유가 사실은 상당히 적절합니다. 쉽게 말해서 AI가 똑똑해지려면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야 하잖아요. 마치 사람이 많은 책을 읽어야 지식을 쌓는 것처럼요. 그렇죠. AI한테 데이터는 곧 지식의 원천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뛰어난 AI 두뇌가 있어도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가 좀 제한적이었어요. 뭐랄까, 동네 작은 도서관의 책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AI 고속도로는 이 AI 두뇌가 전국의 모든 도서관, 연구소, 기업들의 방대한 데이터 센터에 아주 초고속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전용 데이터 네트워크망을 구축하는 겁니다. 정보의 경부 고속도로를 까는 셈이죠. 아하,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그 방대한 정보들을 아주 빠른 길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런데 길만 좋다고 다는 아니잖아요. 그 위를 달릴 빠르고 강력한 차가 또 필요하겠죠. 차라면. 혹시 AI 모델 자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모델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모델을 움직이는 엔진,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핵심입니다. 여기서 슈퍼카는 바로 GPU, 그래픽 처리 장치 같은 초고성능 반도체를 의미합니다. 이 GPU가 AI의 학습과 추론 속도를 정말 폭발적으로 높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도로, 즉 네트워크와 슈퍼카, GPU, 그리고 그 차를 움직일 연료, 데이터까지 이 3박자를 다 갖추는 게 AI 고속도로의 핵심 그림입니다. 그렇군요. 방대한 데이터를 연결하는 초고속기를 만들고 그 위를 강력한 GPU 엔진을 단 슈퍼카로 달리게 한다. 아,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좀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야심찬 계획인데요. 그럼 이 거대한 고속도로를 실제로 어떻게 건설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계획들이 궁금해집니다. 꼭 신도시 건설 계획 듣는 것 같네요. 네, 크게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좋은 고속도로를 만들려면 튼튼한 차선, 그리고 충분한 연료 공급소, 또 합리적인 통행 규칙, 이런 게 필요하겠죠. AI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 비유가 흥미롭네요. 그럼 첫 번째 요소인 차선부터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핵심 요소는 말씀드린 대로 차선에 해당하는 GPU입니다. 이게 원래는 게임 그래픽 처리를 위해 개발됐지만 수많은 계산을 동시에 처리하는 병렬 처리 능력, 이게 아주 뛰어나서요. AI 학습의 필수 동력원이 됐죠. 차선이 넓을수록, 즉 GPU가 많을수록 더 많은 AI들이 동시에, 그리고 더 빠르게 학습하고 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 요즘 AI 이야기하면 정말 GPU가 빠지지 않더라고요. 수요가 엄청나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합쳐서 이 GPU를 대규모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최근에 엔비디아와 26만 장 규모의 GPU 확보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또 2026년 가동을 목표로 하는 KSTI,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슈퍼컴퓨터 6호기 구축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슈퍼컴퓨터는 특히 가장 규모가 큰 초거대 AI 모델들을 훈련시키는 핵심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주 중요하죠. 네, 공공과 민간이 힘을 합쳐서 GPU라는 핵심 인프라, 그러니까 차선을 넓히는 거군요. 그럼 두 번째 요소인 연료는 무엇일까요? 차선이 아무리 넓어도 달릴 기름이 없으면 소용없을 텐데요. 그렇죠. AI에게 연료는 바로 데이터입니다. 특히 그냥 데이터가 아니고요. AI가 학습하기 좋게 잘 정제된 고품질의 학습용 데이터. 이게 핵심이죠. 정부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국민 밥상용 데이터를 대규모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민 밥상용 데이터요. 이름이 재미있네요. 어떤 의미인가요? 네, 그게 마치 잘 차려진 밥상처럼요. AI 개발자들이 별도의 복잡한 전처리 과정 없이 바로 가져다 쓸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법률, 의료, 금융, 제조 등 분야별로 특화된 데이터셋을 구축해서 AI 개발의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그런 의도죠. 특히 주목할 점은 우리의 강점인 K 컨텐츠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려는 전략입니다. K 컨텐츠 데이터라면 혹시 드라마나 영화, 음악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죠. 풍부한 K 콘텐츠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한국 문화나 정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우리만의 특화된 AI 모델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 개발을 넘어서 AI 분야에서의 어떤 문화적 주권을 확보하려는 상당히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AI 모델들이 놓칠 수 있는 그런 미묘한 문화적 맥락까지 이해하는 AI를 만들 수 있다면 상당한 경쟁력이 될 수 있겠죠. 와, K 콘텐츠를 활용한 AI라니 이거 정말 기대되는데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요소, 규칙 혹은 톨게이트는 무엇일까요? 도로가 잘 닦이고 연료가 충분해도 통행료가 너무 비싸거나 규제가 복잡하면 이용하기 어렵잖아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부분이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입니다.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를 짓거나 관련 기술 개발에 투자할 때 투자 금액의 상당 부분을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대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해서 투자를 유도하는 거죠. 관련 규제들도 과감히 풀어서 기업들이 좀 더 자유롭게 AI 기술을 실험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일종의 통행료 할인과 규제 프리패스를 제공해서 이 고속도로 위에서 마음껏 달려보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셈이죠. 그렇군요. 정리하면 GPU라는 넓은 차선을 확보하고 K 콘텐츠 같은 양질의 데이터 연료를 공급하며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로 통행료 부담을 줄여준다. 이것이 AI 고속도로 건설 계획의 핵심이네요. 야, 정말 체계적인 접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잘 만들어진 고속도로 위를 실제로 달리게 될 차들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바로 초거대 모델 트럭, 경량화 모델 승용차, 그리고 엣지 모델 오토바이입니다. 트럭, 승용차, 오토바이. 비유가 재미있어서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진 모델들인가요? 먼저 트럭은 초거대 AI 모델입니다. 챗 GPT처럼 인터넷상의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서 글쓰기, 번역, 코딩 등 정말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범용 AI죠. 마치 전국의 모든 종류의 화물을 실어 나르는 대형 트럭처럼요. 이런 거대한 모델을 훈련하고 운영하려면 앞서 말씀드린 KISI 슈퍼컴퓨터 같은 대규모 GPU 인프라, 즉 아주 넓은 차선이 필수적입니다. 그럼 승용차는 우리 일상과 좀 더 밀접하게 쓰이는 모델이겠네요. 매일 타고 다니는 차처럼요. 맞습니다. 승용차는 경량화 모델을 의미합니다. 초고대 모델처럼 모든 걸 다 알지는 못하지만 법률, 의료, 금융, 교육처럼 특정 분야에 고도로 최적화된 AI 모델이죠. 예를 들어 특정 법률 분야의 판례만 집중적으로 학습한 법률 자문 AI나 의료 영상 분석에 특화된 AI처럼요. 우리의 특정 업무를 돕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아주 실용적인 모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토바이는 이름처럼 뭔가 빠르고 민첩하게 움직일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오토바이는 바로 엣지 모델입니다. 엣지는 가장자리라는 뜻인데요. 이 모델은 데이터를 멀리 있는 중앙 서버, 트럭 정류장까지 보내지 않고요. 스마트폰, 로봇, CCTV, 자율주행차 같은 기기 자체, 즉 엣지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판단하는 AI입니다. 마치 퀵 서비스 오토바이처럼 즉각적인 반응 속도가 생명인 작업에 특화되어 있죠. 아하, 트럭은 범용적인 대형 모델, 승용차는 특정 분야 전문 모델, 오토바이는 기기 자체에서 빠르게 작동하는 모델이군요. 그럼 이 다양한 AI 차량들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죠. 먼저 제조 공장의 스마트 팩토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생산 라인에서 제품의 불량 여부를 실시간으로 검사하는 비전 시스템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에 탑재된 AI가 바로 오토바이, 즉 엣지 모델입니다. 0.1초도 안 되는 시간에 불량품을 잡아내야 하므로 데이터를 중앙 서버로 보내 분석할 시간이 없어요.
카메라가 부착된 기기 자체에서 즉각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 이렇게 빠른 반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GPU보다는 다른 종류의 엔진이 더 효율적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엣지 컴퓨팅 환경에서는 GPU보다 전력 소모는 훨씬 적으면서 불량품 감지나 얼굴 인식 같은 특정 AI 연산만을 초고속으로 처리하도록 설계된 반도체, 즉 NPU, 신경망 처리 장치가 더 적합합니다. 마치 오토바이에 최적화된 작고 효율적인 엔진 같은 거죠. 국내 펩스 기업들도 이 NPU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공장에서는 민첩한 오토바이가 활약한다면 병원에서는 어떤 모델이 유용할까요? 아무래도 정확성이 중요한 승용차 모델이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병원에서는 승용차, 즉 특정 의료 분야에 특화된 경량화 모델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T나 MRI 같은 의료 영상을 AI가 미리 분석해서 의심되는 병변 부위를 표시해주거나 과거 유사 사례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단 보조 정보를 제공하는 의료 영상 분석 AI가 대표적이죠. 의사의 진단 정확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환자의 민감한 의료 데이터는 외부로 유출되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의료 AI는 일반적인 AI 고속도로망이 아니라 병원 내부에 자체적으로 구축된 사설차로, 즉 프라이빗 클러스터 환경에서 운영됩니다. 데이터가 병원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면서 AI의 이점만 허용하는 방식이죠. 물론 이 프라이빗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에도 AI 고속도로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된 표준 기술이나 도구들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네, 보안까지 고려한 설계군요. 그럼 혹시 이 세 종류의 AI 모델, 트럭, 승용차, 오토바이가 모두 함께 협력하는 사례도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스마트 물류창고입니다. 창고 안에서 물건을 스스로 찾아 옮기는 자율이동 로봇 AMR에는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장애물을 피하는 오토바이, 즉 엣지 모델이 탑재됩니다. 동시에 창고 전체의 관제 시스템에서는 승용차, 경량화 모델이 수많은 로봇들의 현재 위치, 재고 상황, 주문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요. 가장 효율적인 작업 동선과 할당 계획을 실시간으로 계산하고 지시합니다. 와, 그럼 트럭은 어디에 쓰이나요? 트럭, 즉 초고대 모델은 주로 물류센터 본사나 중앙데이터센터에서 활약합니다. 밤사이나 주말처럼 비교적 여유로운 시간에 지난 몇 달 또는 몇 년간 축적된 방대한 물류 데이터, 판매 정보, 날씨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의 상품 수요를 예측하거나 재고 관리 전략을 최적화하고 물류 시스템 전체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거시적인 인사이트를 도출해서 다음 운영 계획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세 종류의 AI가 각자의 역할에 맞게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트럭, 승용차, 오토바이가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의 시스템처럼 움직이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AI 모델들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려면 앞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정말 막대한 양의 전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마치 여름철에 에어컨 사용량이 급증하는 것처럼요. 만약 전력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AI 고속도로 전체가 마비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전력 대란 가능성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그 부분이 AI 고속도로 구축의 가장 큰 현실적인 난관 중 하나입니다. 특히 대규모 GPU 클러스터는 그야말로 전력 먹는 하마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전력을 소모합니다. 단순히 전력량을 많이 소모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안정적인 고품질의 전력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미세한 전압 변동이나 순간적인 정전에도 전체 시스템이 멈추거나 학습 중이던 데이터가 손상될 수 있거든요. 생각보다 훨씬 더 예민한 문제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AI 고속도로 계획에는 단순히 네트워크망이나 컴퓨팅 자원 구축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 확보 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센터 자체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 개발이라든지 스마트 그리드 같은 지능형 전력망과의 연동,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활용 확대 등을 통해서 전력 수급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들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습니다. 전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AI 고속도로는 언제든 멈춰설 수 있는 좀 불안한 인프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길도 잘 깔고 다양한 차도 준비하고 전력 문제 해결 방안까지 모색한다니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조 박사님, 아무리 좋은 고속도로라도 과속이나 난폭운전 같은
예기치 못한 위험은 항상 있잖아요. AI의 경우에도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거나 편향된 판단을 내리는 문제, 또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위험성 같은 그런 운영상의 문제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물론입니다. 고속도로의 과속 단속 카메라나 교통 안전 표지판이 필수적이듯이 AI 고속도로에도 안전 및 윤리 규제라는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측면들인가요? 첫째는 AI 자체의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입니다. AI가 잘못된 정보나 편향된 결과를 생성하지 않도록 개발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검증과 테스트를 거치고 운영 중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마치 자동차의 안전 기준처럼 AI 모델의 성능뿐만 아니라 안전성, 공정성, 설명 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기준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게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감독될지가 중요하겠죠. 네, AI가 내놓는 결과를 무조건 믿기보다는 좀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자세도 필요하겠네요. 두 번째 측면은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입니다. AI를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방대한 데이터가 사용되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나 민감한 정보가 유출되거나 오용되지 않도록 강력한 기술적,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합니다. 데이터를 익명화하거나 차등 프라이버시 기술을 적용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앞서 병원 사례에서 언급된 프라이빗 클러스터도 이런 노력의 일환이고요. 결국 AI 기술의 지능과 데이터 보호 및 윤리 확보라는 두 가지 가치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 발전 속도만큼이나 이런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도 정말 중요하겠군요. 결국 AI 고속도로를 성공적으로 건설하는 것만큼이나 건설 이후에 잘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겠네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도로 건설은 정말 시작일 뿐이죠. AI 고속도로가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고 지속 가능하려면 말씀하신 안정적인 전력 공급 시스템 유지, 고품질 학습용 데이터의 지속적인 확보와 업데이트, 그리고 신뢰성과 안전성을 당보할 수 있는 윤리적, 기술적 장치들의 끊임없는 점검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민간 기업들이 이 인프라 위에서 자유롭게 혁신을 시도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매력적인 인센티브, 그러니까 톨게이트 비용 할인과 같은 정책적 지원을 꾸준히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AI 고속도로는 실시간으로 교통량을 분석하여 최적의 흐린을 유지합니다. 현재 전력 안정성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응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전력 시스템 안정성 확인, 문제 없습니다. 모든 지표가 정상 범위 내에 있습니다. 완벽하게 작동 중입니다. 현재 모든 지표가 안정적입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이대로 유지하죠. 이 모든 운영의 요소들이 조화롭게 맞물려야 AI 고속도로는 우리 사회의 혁신을 가속하는 진정한 동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AI 고속도로라는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GPU라는 최첨단 차선, K 콘텐츠를 포함한 양질의 데이터 연료, 그리고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라는 통행 혜택을 통해 초거대 AI, 트럭, 분야별 특화 AI, 승용차, 엣지 AI, 오토바이 등 다양한 AI 모델들이 우리 산업과 일상 곳곳을 달리게 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죠. 물론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AI 윤리 및 안전이라는 중요한 과제도 함께 안고 가야 하고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이 거대한 인프라 투자가 단순히 기술적 발전을 넘어 앞으로 우리 사회와 경제 전반에 걸쳐 어떤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지 지속적인 관심과 또 건전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일터나 생활에는 어떤 종류의 AI 차량, 트럭, 승용차 혹은 오토바이 가장 먼저 도입되면 좋을 것 같나요? 그리고 이 AI 고속도로가 성공적으로 완성되었을 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하는 변화는 무엇인가요? 기술은 차갑지만 그것을 향해 달리는 마음은 언제나 따뜻해야 합니다. 이 AI 고속도로가 가져올 미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펼쳐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지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지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탐험가의 서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